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동기부여 영상. 미국의 기업인 출신의 제45대 대통령이며 대통령 이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및 영화 출연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셀럽이며 말 그대로 미국 상류층인 도널드 트럼프와 신랄하게 토론 중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업가이자 자산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도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는 오래전부터 대중들에게 부자의 마인드셋, 부자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파하며 돈에 관한 무지가 곧 불행으로 연결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합니다. 진짜 부자 아빠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알려주는 6가지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재무제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학창시절 숫자와 관련된 과목을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회계 과목은 최악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회계 수업과 실무 회계도 모르는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회계는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99%의 학생들은 회계 회자도 모르고 사회로 밀려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돈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볼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초보자를 뜻하는 요즘 주린이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지 못하면서 주식에 온 재산을 투자합니다. 또 나중에 은행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대학교 졸업장이나 학력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입니다.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제재는 얼마나 있고, 기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등급이 결정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빠를까요? 능력만큼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빠를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각기 다른 종류의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 사사분면입니다. 각자의 알파벳은 완전 다른 영역을 의미하죠.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회사원, 직장인 모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맞바꿉니다.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죠. 이들은 안정적인 월급과 퇴직금, 연금 혜택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사용하여 돈을 법니다.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도 있어 주말이 없이 삽니다. 이렇게 봉급쟁이보다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최대 매출 수익에는 한계가 있죠. 반면 사업가들은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거죠. 아웃소싱의 기재들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여 또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부자 아빠의 영역이라 보고 왼쪽은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좌우로 크게 구분되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부자 아빠 덕분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오른쪽 그룹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개념을 알 수 없었다면 고향에서 어부로 평생 살았거나 소형 비행기 군인 운전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운사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러한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죠.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마인드셋과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결국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높은 수입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 요즘 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진다면 좋은 외제차를 몰고 싶어하고 휴양지로 고민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99%의 젊은이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이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 파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산 파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계층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하위층은 대부분 수입이 단순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이죠. 중산층은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채를 발생시키죠.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값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채입니다. 월급을 더 받아도 재무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류층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자산은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임대,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저 작물 등 저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집, 차, 명품을 사고 매달 청구서에 허덕이죠.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말이죠. 돈을 벌기도 모두 잃기도 해봤지만 절대로 이 자산력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매일 이 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넷째 가장 위험한 일은 저축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근검 절약하여 저축하라. 하지만 이 말은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금, 원자재, 부동산, 주식 그리고 화폐입니다. 각 나라의 화폐 달러 유로 위안, N1 이것들이야말로 모두 가짜입니다. 이 가짜의 돈을 위해 사람들은 평생을 일을 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 위지를 폐지했을 때 그것은 미국 정부가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거죠. 미국은 경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바로 잡았다고 생각했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으며 모든 실물은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폐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경제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어 위기를 모면하죠.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짜 돈을 모으고 평생을 저축하라.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무한 복제할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금, 부동산이 그런 것들입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채무자는 승자가 되고 저축한 자는 패자가 되는 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다섯째, 세금이 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보다는 높은 연봉 수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노동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60%는 세금을 내주고 국가는 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와 연금이라는 명목은 달콤한 독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형성된 거대한 퇴직연금은 엘리트들에 의해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의 판돈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흘러간 돈은 부자들을 더욱 배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가 부어버린 큰 돈들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계속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더 웃긴 건 사업가들의 20%만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있어야 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죠. 이는 우리가 오른쪽 사분면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꽤나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쪽에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대부분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세상의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 옳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헛똑똑이죠. 실패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무대뽀로 부딪힐 줄 모릅니다. 똑똑함이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좁게 가두는 거죠.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지만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죽는 날까지 바보로 남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세요. 마음 부자, 현실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